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고수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만을 위한 투자 노하우부터 비결 그리고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죠. 오늘도 박병주 매니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도 또 1위를 하셨는데 네. 이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으로 또 큰 수익이 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비결이 있을까요? 네. 자, 신성통상 이 종목을 어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어제 장중에 제가 또 무료 방송을 했었죠. 무료 방송을 하면서 장중에 어제 이 종목이 아침부터 16% 정도 가격이 떠서 출발했죠.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을 지난 주말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거래량에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높이 떠서 출발했지만 1,700원대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굉장히 가볍게 상한가를 시연을 해가지고 연속으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어제하고 오늘은 뭐 그야말로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폭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도 이 두 종목이 그렇게 어렵다는 상한가를 두 방이나 만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비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한테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오늘 또 5시 무료 방송 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먼저 이 종목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성통상이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바닥을 밑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또 시간 이익이 안 나요. 시간만 흐르지. 벌써 지금 몇 개월 동안 빠졌나요? 그죠? 또 요때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요때도 6개월 동안 내가 횡보할 때 들어가고 있으면 과연 개인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세력봉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 지점을 이제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이 종목이 1980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한 지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이 회사가 거래량이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포착을 하게 되죠. 지난 주말에 포착을 해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여기서 그때 1억 1,366만 주가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대주주 물량이 66%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을 빼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한 뭐 5천만 주 내외밖에 안 되죠. 근데 거기서 1억 1,300만 주가 터졌죠. 터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20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캐치가 포착이 된 겁니다. 포착이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신성통상이 이번에 일본 불매 운동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일본 불매 운동을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7월 2일 날 일본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가하면서 그게 들불처럼 퍼지게 되죠. 그렇게 들불처럼 퍼지게 되면서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반드시 눌림목이 올 테니까. 그래서 눌림목 오는 자리를 포착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월요일 날 강하게 올라가면서 저도 거기서 과감하게 승선을 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자, 이겁니다. 거래량의 비밀이 숨어 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5시 무료 방송에서 준비를 또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네. 그 밑에 재료 가치가 메가톤급이다. 지금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성통상이 이제 유니클로라는 회사 있잖아요.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서 매출액만 해서 1조 5천이 나왔어요. 자기만 장사가 잘 된 거예요.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세요. 안 팔립니다. 뭐 50% 할인한다 해도 안 팔리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선입견, 일본 제품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학습이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입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유니클로 마케팅에 속았다. 그리고 불매 운동까지 퍼지면서 또 신성통상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탑10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이제 거기에 제품이 막 폭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말 들어보니까 매장별로 120% 증가했다나요. 그리고 또 의류업계 같은 경우는 가을하고 겨울철이 또 성수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즉 재료 가치가 터지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어요. 이 회사 매출액 연간 올해는 보니까 한 9천억이 되겠더만요.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선 상태였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잘하면 400억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실적도 저평가 돼 있고, 재료 가치도 메가톤급으로 좋고, 그래프도 만들어지니까 그럴 때 머뭇거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코스닥이 대폭락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종목이 상한가 나왔던 그런 것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오늘 또 뭡니까? 오늘 그 5시 무료 방송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코데이지 컴바인이나 또 TBH 글로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을 했는데 내가 또 타 프로그램에서 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둘 다 명예전당을 졸업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신성통상으로 수익 낼 수 있었던 전략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든 시장 이런 전략으로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지금 증시가 네. 과거처럼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또 매니저님이 진단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내가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유튜브나 이런데 좀 근거 없는 네. 어떤 설이 퍼지고 있냐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공개하면 1,200개 품목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을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낭설이 막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IMF 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에서 근거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화면 보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제가 그 자료 보시겠습니다. 대바닥을 선언합니다. 자, 요거는 과감하게 요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이 종목을 주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 이 종목이 어제 거래량이 글쎄 지금 2018년 10월 말 때 거래량 거기 보이죠? 거기서 거래량이 10월 말 때 폭발적으로 특히 10월 말 무렵에 여기 거래량이 늘어나요. 제가 거기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10월 말 때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가 거래량이 늘어나죠. 요 지점에서 이 코스닥 현물 지수는 거기서 정확하게 바닥이 나오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10월 달에 폭락하다가 10월 말에 바닥을 쳐주고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 뒤로 저점을 안 깨고 계속 한 4개월 정도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는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보십시오. 거래량. 이번에 엄청나게 오늘 터졌습니다. 오늘 보면 캔들이 윗골이 끝난 영망치형 캔들. 요거는 뭐냐면 아침에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밀면서 완전히 물량을 매집한 형태가 돼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매매 동향에서 기관들 많이 팔았을걸요. 어제 보니까 1,000만 주 팔았더군요. 자, 작년에 10월 말 때도 우리 기관들이 아까운 주식 이거 다 집어 던졌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데 제가 추정컨대 오늘 또 기관이 제일 많이 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때가 바닥이에요. 다른 거 안 보고 이 거래량 지표 그때가 바닥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8,920원짜리가 5,420원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기관들의 투매가 나왔어요. 그때가 바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이 막 흔들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신용의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마진콜, 증거금 부족한 만큼 증권사들이 세상에 잔인하게 어제 가격 대비 20% 가격으로 밑으로 내려칩니다. 그런 가격이 투매가 오늘 또 나왔고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은 일단은 바닥을 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자, 요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 결정되기 전에 이제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일본 리스크에 대한 파급력이 적다. 이제 거기 2,000개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거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 1,100개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가 되는 것은 159개고 159개 중에서 개별적 허가, 포괄적 허가가 있는데 개별적 허가라는 거 뭐냐면 일일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한테 허가를 받는 거. 포괄적 허가는 건 이제 지금 화이트리스트처럼 그냥 간소하게 하는 건데 개별적 허가로 되는 품목은 또 몇 개 안 된다 그럽니다. 또 그게 지금 그거를 대체하는데 시간만 걸릴 뿐이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경제 왔을 때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 자금을 회수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울까.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 시장에서 보니까 오늘 저평가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제 고점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자, 주간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14년 7월 달부터 해갖고 이렇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을 2016년 3월 달에 끝나죠. 거기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채권도 저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2018년 1월 달까지 원화가 밑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1800부터 2600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봐보시죠. 파동상 1파, 1파, 2파, 3파, 4파, 5파를 가고 있어요. 여기도 기간이 20개월 걸렸고 20개월이 다 돼가고 있죠. 시간이 흘렀고 파동도 5파동이 완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화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8년 미국발 2008년 말 때보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그때는 PBR이 0.8이었는데 이번에 1930을 깼기 때문에 0.78까지 내려왔죠. 예. 그때는 또 삼성전자가 적자를 봤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흑자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IMF는 오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향하여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증시랑 비교해서 또 현 시점에서의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의 든든한 시장 진단 들어봤고요. 또 방금 전에 무료 방송에서 이 거래량에 대한 비밀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네네. 몇 시에 알려주시나요? 자, 오늘 제가 5시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 분석,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도하니까 왜 저점이다.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성통상 오늘 상한가 2방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 오늘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오늘 바로 상한가 갔다가 살짝 밀렸죠. 박병주 전문가 요즘에 너무나 좋은 컨디션이고 또 거기에 따른 비법이 바로 거래량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보초병 쓰지 말고 가는 말에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5시 무료 방송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위 매니저 박병주님의 무료 방송 5시에 알차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